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이번 영국의 이동식 발사 프로그램인 MFP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국은 MFP 사업에서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 베게만이 개발한 RCH-155 시스템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평가를 받지 못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국 지사는 이미 강력한 불만을 표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국 자국의 군사 전문지 알미 테크놀로지가 이 내용을 반영한 분석 기사를 기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사의 내용이 영국 국방부의 정식 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영국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통합형 조달 모델인 IPM의 정신에서 벗어났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업체 선정 방법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며, 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영국군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객관적이지 못한 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 정부의 평가는 IPM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없었던 평가이며 공정하지 못했던 결과로 작심하고 영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런 견제와 균형이 없었는데 하물며 다음에 신규 조달 프로그램이라고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지키라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며, 해당 기사는 영국 정부의 아픈 부분을 여러 번 꼬집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민주주의의 주축 중 하나라는 영국이 평가 자료의 결과라는 근거조차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기사는 또한 이런 실패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오커스 필러2 참여 기대를 언급하며 밝은 전망에 대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의 내용의 자막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목: 멈춰진 K9 자주포. 그러나 이것은 영국 군의 겁으로 멈춰선 것은 아니다. 영국이 이동식 발사 프로그램 MFP에 독일의 차륜형 원격 조종 자주포 RCH-155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국 지사는 5월 8일 단독 간담회를 통해 K9 썬더 궤도형 시스템 도입 거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베를린을 방문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초기 단계로 영국과 독일이 크라우스 마페이 베게만의 RCH-155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영국군이 박서 기계와 전투 차량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국 사업 개발 및 전략 담당 부사장인 사이먼 험프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본지인 알미 테크놀로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MFP 프로젝트 팀이 독일과 협력하여 박스 기반 RCH-155 개발을 위한 평가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전체 영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여러 조달 옵션을 평가한 결과 독일과의 협력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나 선택 등에 반영한 부족한 부분과 관련한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K9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으로 업체 선정이 될 수 있었던 MFP 사업. 이상하게도 영국 정부의 결정은 각 경쟁사들이 요구 조건에 대한 시연 및 입증이라는 경쟁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국 사업 개발 및 전략 담당 부사장인 험프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정말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K9A2를 업체 선정의 경쟁 과정에서 출발선에 세우지 못한 것은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공정한 경쟁은 방산업체로서 우리 병사들에게 생존성과 치사율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었다고 느낀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하게 RCH-155 선정 결정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무시한 것으로 영국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통합형 조달 모델인 IPM의 정신에서 벗어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PM은 영국 군대 전체의 시스템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델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가정에 도전하는 견제와 균형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전문가적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순하게 예상치 못한 결정은 적기 납품이라는 최종 목표에 따른 것이지만, 공정한 경쟁의 과정을 우회하는 것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K9은 영국 육군이 필요로 하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과정에서 전면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경쟁 참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조달이 실패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험프리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는 영국 국방부가 내린 단일 선정자라는 결정의 결과에 화가 났습니다. 공평한 경쟁의 장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고려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의 배경에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험프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단일 선정자만이 IOC와 FOC 날짜를 2020년도 말에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미래의 기회, 오커스 필러 2. 영국의 MFP 프로그램이 당분간 가시권에서 멀어지자 험프리는 한화의 글로벌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오커스 3국 파트너십이 기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한 필러2 이니셔티브에 일본이 가입하면서 대한민국 산업계의 참여 가능성도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첨단 역량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공유하며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오커스 필러2 단계에서 새로운 파트너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양자기술, 해저능력,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사이버, 극초음속 및 대극초음속 능력, 전자전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필러2 활동 중 무인지상 차량의 자율주행성 향상과 전자기 스펙트럼 우위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험프리는 대한민국의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는 기업으로서 오커스 영역을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영국 국방부의 최근 답변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번역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